윤석열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먼저 그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하는 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거든요. 연금 고갈 시기가 지금은 2055년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지만 그게 당겨지면 당겨졌지 늦춰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은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면은 연금 고갈 시기가 당겨지면은 원래 예정됐던 그 연갈 고갈 시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보험료율을 올리든지 아니면은 연금 지급액을 삭감을 하든지 우리가 연금을 받는 나이를 지금보다 지금 예정되어 있던 것보다 더 뒤로 늦추든지 뭐 70세, 75세 이렇게 늦추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소득 대체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제일 세계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세계 1위거든요. 노인 10명 중에 4명이 빈곤층이에요. 근데 지금 받는 국민연금액도 풍족한 게 아니거든요. 평균 받는 연금액이 지금 50만 원 중반대밖에 안 됩니다. 거의 절반 이상은 4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연금이에요? 그게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입니까? 용돈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지금보다 더 낮추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금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냐? 허울뿐인 연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다음에 그 그래프 하나 보실까요? 국제기구에서 만든 연금소득 대체율 권고치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에서 이 정도는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친 거지만은 그게 내가 경제활동하던 시기에 평균 소득의 한 65 내지 75% 정도는 줘야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쳐도 47%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후 빈곤 비율이 높은 거거든요. 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게 세대별 차등화 방안인데, 아니 지금도 보십시오. 40대나 50대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이라든가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20, 30대 정규직 청년들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청년들은 보험료를 낮춰주고 중장년 세대의 부담은 높인다?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뭐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상 70대 이상 노인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뭐 영남 노인당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0대 50대가 핵심 지지층이거든요. 근데 40대 50대의 부담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이 윤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을 야당이 과연 수용할 수 있을까?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들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임기 동안에 지금 월 평균 33만 원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70%한테 지금 기초연금을 주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보십시오. 제가 10년, 20년 연금에 가입을 해가지고 고작 해야 50만 원, 60만 원 지금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보험료 한 푼도 안 낸 사람은 40만 원씩 기초연금 받는다. 그러면 과연 이게 형평에 맞는 겁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연금 개혁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금 연금 전문가들이 이거는 연금 개혁하지 말자는 얘기다. 훨씬 더 분란만 만들 거다. 그래서 이거는 연금 개혁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다름없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연금 개혁안을 던졌을까? 과연 그 배경이 뭘까? 마지막으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층을 향해서 또 한 번의 승부수를 던진 거다. 이런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도 자신이 그 국정 브리핑을 하면서 직접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리고 그 윤 대통령이 30년 뒤로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연금을 내기 시작하는 20대, 30대도 충분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2085년이라는 시기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은 청년들을 위한, 특히 청년 남성들을 위한 개혁안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지난 대선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사실 이 20, 30대 남성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을 꿈도 꾸기 어려웠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두 가지 공약을 내걸었죠. 여성가족부 폐지, 또 하나는 사병 월급 200만 원. 윤 대통령이 그 두 가지 공약을 통해서 20, 30대 젊은 세대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는데, 갈라치게 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20, 30대 남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걸로 간신히 0.73%포인트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정책은 정말 우왕좌왕 갈팡질팡이죠. 인사는 개판이죠. 이념적으로는 극우에 경도돼 가지고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 30대 남성도 지금 떨어져 나갔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지금 지지율이 바닥이고 간신히 70대 이상 노인들 지지를 가지고 지탱을 하고 있는데, 대선 때 자기를 지지해줬던 20, 30대 남성들의 지지를 복원을 시키고 다시 한번 국정 동력을 되살려보자 라는 의도로 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저는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은 그 젊은 세대의 부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재정을 통해서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야지. 제가 89년도부터 연금을 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저도 청년 세대였고 제가 가장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야 했고 가장 늦은 시기에 국민연금을 받는 세대였거든요. 하지만 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히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게 세대 연대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회보험이거든요. 경제활동을 왕성히 하는 세대가 좀 더 부담을 지는 게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연금의 성격조차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들고, 세대 간의 갈등, 또 중년 세대의 어떤 조세 저항을 유발하는 이런 형식의 연금 개혁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작의 경제버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 하여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